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꿈을 찾고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7 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역시 4차 산업의 꽃으로 손꼽히는 3D 프린팅 산업 관련 체험관이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재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며 21세기를 주도할 3D 프린터 시장이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3D 프린터와 관련된 시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수행 후 보고서를 작성해 개발 방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을 위해 3D 프린터와 관련된 법령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으며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3D 프린터의 기술 방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김성곤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이 3D 프린터 개발을 위한 시장 조사인데요. 시장 조사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내용들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3D 프린팅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럼 프린팅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3D 프린팅 방식에는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머티리얼 제팅은 광경화성 수지 기술과 왁스 잉크젯 분사 조형, 그리고 고해상도와 고정밀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벳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방식은 광경화성 수지 수조에 레이저를 투사해 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적층해 나가는 방법으로 정밀도가 높고 표면 조도가 우수한 데다 또 조형 속도가 중간 정도라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출력 후엔 세척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재료와 색상도 제한적인 데다 정교한 조형물일수록 지지대 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아쉽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프린터 방식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은 분말 재료를 고밀도 에너지로 주사하여 성형하고 기능성 폴리머와 금속 재료 사용 및 고속 생산성이 가능합니다. 고온 처리로 냉각 시간 소요 및 기능 향상을 위한 후 가공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그 밖에 평면 베드 위에 분말에 접착제를 분사하여 결합 성형하는 바인더 제팅 방식은 폴리머, 금속, 세라믹을 사용하지만 일부만 상용화 장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 방식은 레이저, 전자빔, 플라즈마의 열 에너지를 스폿으로 가해서 재료를 침착하여 성형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금속 분말 재료를 사용하여 메탈 디포지션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럼 속도가 빠른 프린터의 경우는 주로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작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트 라미네이션의 경우에는 얇은 판재를 조형 단면에 맞춰 재단 및 접착,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머티리얼 익스트루전은 노즐을 통해 재료를 압출하고 성형판의 상대적 위치로 단면 형상을 조형 후 적층하는 3차원 형상화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한 3D 프린팅 방식이 있는 거군요. 강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3D 프린터를 생산하는 제조 회사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제조사로는 인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죠. 레이저 DMT 방식 공정 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캐리마는 사진 현상기로부터 출발하여 DLP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죠. 하이비전의 경우는 2014년 큐비콘 FDM 프린터를 출시하기도 했어요. 3개 제조사가 국내 대표 제조사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해외 제조사들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3D 프린터 제조사로 손꼽히는 3D 시스템즈가 있는데요. SLA 시리즈와 바이퍼, 프로 시리즈 등 다양한 방식에 따른 다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제조업체 중 기업 규모로나 기술력에서 세계 1위로 인정받는 회사는 스트라타시스입니다. 또한 2009년 설립되어 성공적인 저가형 FDM 시스템을 갖춘 메이커봇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13년 스트라타시스사에 인수되었으나 회사명인 메이커봇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1989년 설립된 독일 회사로 레이저 소결 시스템의 선두주자이자 각종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EOS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내 및 외국의 3D 프린터 산업이 뜨겁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D 프린터와 관련된 시장 요구사항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시장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조사 항목 선정 방법 있겠지요? 그렇죠. 먼저는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규정하는 조사 항목 선정 의도 결정이 필요하고 웹브라우저 키워드 검색 및 결과 등의 3D 프린터와 관련된 시장 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나 산업별, 가격별 시장 분석과 전망 등의 요구 사항을 분류하고 분류 항목으로 조사 항목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조사 항목을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강사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경로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간단하게 화면에 보여지는 순서대로 조사 수행 경로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학회지와 인터넷, 인터뷰, 전문 조사기관 발간 자료 등을 통해 조사 경로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조사 경로의 각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회지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정기 간행물로서 기술 동향 및 다양한 관련 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은 자료 획득에 굉장히 용이하고 다양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추출할 수 있지만 불분명한 출처 오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말하며 전문조사기관 발간 자료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문조사기관 발간지로는 홀러스 어소시에이사의 홀러스 리포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요? 그리고 조사 설계 목적에 의한 분류로 탐색 조사와 기술 조사, 인과 조사 및 실험 조사 등을 통해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효율적인 경로 장단점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럼 혹시 인터넷 등의 서치로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인터넷 이용뿐 아니라 학회 동향집을 이용한 조사도 필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 조사 의도에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여 분류하고 검토 후 최종적으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강사님, 시장 조사를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조사를 수행하기 전 목적과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고 그 원천은 어디인지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조사 기법을 면접으로 할 것이냐, 우편이냐, 인터넷이냐, 아니면 옴니버스나 소비자 패널 조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에 대한 필요 요소 및 절차, 그리고 조사 종료 후에는 어떤 작업이 수반이 되어야 할까요? 앞서 잠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자료 수집이 이어져야겠죠. 네, 맞아요. 직접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맞겠네요. 그럼 어떤 종류들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먼저는 면접이 있고요. 조사자가 조사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기존의 타인의 연구로 축적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아, 강사님 문헌 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문헌 연구 시에는 검증이 필요하므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서지 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어서 사례 연구와 직접적인 실습, 그리고 우편 조사나 인터넷 조사 등이 있겠네요. 그런데 강사님, 우편 조사나 인터넷 조사는 익명성이 강조되어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편 조사는 조사 대상 본인이 작성했다는 보장이 없어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인터넷 조사도 성실하지 못한 답변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실습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를 분류하고 표로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3D 프린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동욱 학생. 3D 프린터 개발을 위해 시장 조사를 진행한 후 이 자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동욱 학생은 무사히 자료 조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어서 와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손영태입니다. 시장조사 후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는 것부터 같이 해볼까요? 네, 강사님. 먼저 자료 분류에 있어서 표로 작성하거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국가별 동향 또는 프린터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제조사별 가격 동향표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표로 작성해서 논의 확인하기 참 쉽죠? 네. 여기서 잠깐! 수집한 자료를 분류할 때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분류할 때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분류한 조사 항목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분류의 내용 항목이 의도와 어긋나지는 않는지, 광범위한 조사 항목인지를 꼼꼼히 파악하여 검토한 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최종으로 선정한 조사 항목들을 토대로 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입건하는 것인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이나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선생님, 저는 표로 작성할 때 차트로 만들거나 차트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다양한 차트들이 있죠. 분리한 자료를 정확한 차트를 선정해서 차트를 작성해 놓으면 더 확실한 자료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여기서 잠깐! 적절한 차트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차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세로 막대형은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의 변화나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즉, 차이를 나타낼 때 효과적이며, 가로막대형은 항목에 따른 변화량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시간이나 항목에 대한 데이터의 값과 추세를 표현할 때는 꺾은 선형을 사용하며, 전체에 대한 각 데이터의 기여도를 비율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원형 주로 사용하죠. 그 외에도 분산형, 영역형, 도넛형, 방사형, 주식형 등 우리가 강조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 많은 차트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 방식과 국내외 제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3D 프린터 시장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먼저 조사 항목 선정 방법을 선정해야 하며, 조사를 위한 경로도 함께 설정되어야 합니다. 조사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비교 분석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분류하여 표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사님, 저희가 3D 프린터를 개발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법령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알아둬야 할 제도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3D 프린터 개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제도는 지적재산권인데요. 지금은 지식재산권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지식이나 기술에 부여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 권리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으로는 저작권법과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사님, 근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3D 프린터와 관련된 특허 및 실용, 실험 및 의장 등록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중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식재산권 중 특허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국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 보호 제도가 바로 특허 제도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출원 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선정된 출원 발명은 산업으로 이용 가능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술과는 중복되지 않으며 선행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장되고 실용 신안권은 10년입니다. 특허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특허 심사와 관련해 특허를 위한 심사 절차와 특허 심사 주요 제도 및 특허 검색은 특허청 홈페이지와 특허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특허 기술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와 특허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중 특허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키프리스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강사님, 이렇게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특허 검색 사이트를 검색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웹사이트 결과 중 알맞는 사이트를 선정하면 되고요. 참, 특허 검색 시에 검색 연산식을 알아두면 더 편리하겠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기표를 이해하고 검색해 보세요. 정말 그렇네요, 강사님. 그런 다음 키프리스에 특허를 검색하면 더 쉽고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키프리스 특허청 모든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어요. 먼저 특허 실용신안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검색어 입력만 하면은 쉽게 정보를 다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동호 학생 뭐예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법규랑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하려고 특허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좋은 자료 많이 모았나요? 이것저것 많이 모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볼까요? 조사를 다양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뭘 조사했는지 볼까요?
우선 3D 프린터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알아보려고 자료들을 좀 조사해 봤어요. 계속 처리 장치 관련 내용, 광경화 3D 프린터 관련 자료, 로드셀 관련 자료 등등 자료를 다양하게 조사한 것 같은데 이걸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막막한데요. 자료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에요. 그럼 나랑 같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볼까요? 정리가 된다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강사님. 정리만 잘 된다면 분석표를 작성하는 것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분석 보고서라고 쓰고 조사 기관하고 분석자 성명, 그 다음에 제목, 이렇게 조사한 내용에 대한 제목을 볼까요? 네. 그럼 제가 조사한 건 3D 프린터의 기능이었으니까 제목에 3D 프린터의 기능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어때요?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만들 때는 표를 만들고 그 표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 간다면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막막했기만 했던 자료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훨씬 보고서다워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3D 프린터 개발을 위한 기준을 살펴볼까요? 네, 강사님.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가요? 3D 프린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기술 기준과 안전 기준이 필요한데요. 먼저 기술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특정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기술 규제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적합성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요, 강사님. 그 기술 규제 영향 평가 대상이 뭔가요? 상품의 공정, 유통 및 특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기준이 법령 및 규칙에 따라서 강제성을 띠는 것을 의미하는 기술 기준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적합성 평가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는 시험이라는 단계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정해진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맞게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이고, 검사는 제품의 설계, 제품 절차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요구하는 사항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단계는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면 제품을 인정해주는 단계로 전체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술 기준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네요. 강사님, 그러면 이렇게 3D 프린터의 기술 기준만 완전하게 학습하면 이제 되는 건가요? 아니죠. 기술 기준과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안전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안전 유지를 위해 규정된 규범 또는 표준을 뜻합니다. 제품 안전 기본법을 살펴보면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여부를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제품 사고의 발생 원인 분석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신체와
지산에 위해를 입히거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리콜을 권고하고, 결함이 있는 제품은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죠. 안전기준 및 기준규격은 기술기준 자료 사이트에 접속해 파악할 수 있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와 국가표준 인증 통합정보 시스템 사이트, 그리고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품 안전을 검색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제품안전 기본법 주요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품안전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확인했던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제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에는 첫째,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제품 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셋째, 제품에 대한 리콜을 권고하고, 마지막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은 언론에 공표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곤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허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허 심사의 내용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 검색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특허들을 검색하고 3D 프린터 안정성 및 신뢰성 등 기술 기준과 안전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된 시장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여 조사 항목을 먼저 선정하고 무엇을 위한 시장 조사인지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규검토는 재산권 및 법령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키프리스를 활용하면 많은 재산권과 특허권에 대한 내용들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